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윈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방송됩니다. 또한 오늘 밤 9시 재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카고 지금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의 초대 손님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무디 신학대학 최초 동양인 여교수 조욱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옥순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란 어떤 곳인가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는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네. 한인 동포들의 마음의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연구소냐, 네. 심리상담센터가 아니냐 물으시는데 물론 우리 한인 동포들의 한국적인 정서와 네. 문화를 고려한 심리상담 서비스, 심리검사, 일반적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한인들만이 가진 어떤 그 특별한 요구가 있고 네. 또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연구 조사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심리적인 어려움을 네. 주류 사회에도 전하고 연구로 발표도 하면서 연구와 또 심리 상담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양성에도 저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대학원생들 특히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전공자와 또 아직은 공부는 하지 않지만 하고 네. 싶어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십도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전공은 안 했지만 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또 마음 지킴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 자원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비전공자들을 위한 마음 지킴이 훈련 워크숍을 통해서 네. 또 이 certified 된 그런 mental health first aider들을 양성하는 그런 네. 훈련 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곳에서 심리 상담사로 지내며 고객들이 자주 해오는 상담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네. 이 이민 와서 네. 이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나라는 존재감도 너무 없어지고 그래서 자존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함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네.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이민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많으세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 청소년기 자녀들이 네. 그들은 부모들은 사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네.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이 미국 문화를 접해야 되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왕따나 인종차별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오는 이 상처들. 네, 네. 정체감 혼란이나 이 자존감, 네.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서 이 2세 영어권 청소년 자녀들을 상담하는 것이 또 이제 두 번째로 큰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시니어들 이민 1세대 오래되신 분들요. 거의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사셨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 인생의 통합을 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정말 미국화되어 버린 자녀들과 관계 문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너무 외로워하고 고립된 이 어르신들이 노인 우울을 많이 경험하세요. 근데 노인 우울이 단순히 우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울 증상이면 무기력하잖아요. 네. 그렇죠.
밖에 나가고 싶지 네, 않고 네.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 아무래도 뇌 활동이 떨어지면서 네. 기억력도 자꾸 상실되고 건강도 점점 더 노화가 빨라지고 하면서 노인 우울과 치매가 뭐가 먼저냐가 문제이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네. 이 시니어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큰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그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이민 생활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청소년 자녀분들 많이 두고 계신데 네. 자녀들과의 트러블에서는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민 생활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제 한국에서야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하셨든 내가 선택해서 왔고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이민 생활을 적극적으로 네.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네. 배우고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 부모들의 불안을 심어주지 마시고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왔을 때도 그걸 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마치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민 와서 여기서 살려면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다. 그 괴롭힘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럼 아이들이 너무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벼랑 끝에서 네. 이렇게 같이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냥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을 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인커리지도 해주고 들어주시고 방법을 많이 같이 찾아주세요. 네. 근데 아직도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맞아요. 자꾸 외면하는 분들이 음. 계시거든요. 들으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치만 들어주시고 또 함께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렇게 선생님과도 의논하고 또 지역사회에 아이가 많이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면 우리가 그 주치의를 찾아가서 맞아요. 검진 받듯이 괜찮아요. 이 절대로 맞아요. 아이의 진로나 미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증상을 가지고 그 힘든 걸 참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네. 털어놓고 또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예.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니어 문제도 노인 어떤 우울감이나 치매가 오면 자식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자녀분들이 사실 이 가까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그쵸,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부분을 참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느냐 하면 멀리 타주에 있는 자녀분들이 저하고 네. 부모님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직접 어포인먼트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제가 가까이 없지만 제가 가까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또 그분들이 가끔이라도 오셔서 부모님들을 살펴주시고 네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그쵸. 만날 수 있게 네네. 뭐 이렇게 실황이 있으시다면 자기 음. 믿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또 이웃들과도 계속 이 사회적인 그런 생활을 교류를 할 수 있게. 교류를 할 수 네, 있게 네. 그래서 너무 고립되지 맞아요. 않도록 외로운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나누고요. 네. 또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 주변에 믿을 수 있고 편안한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이 정신을 쓸 수 있도록 대화를 하면 모든 몸의 근육과 이 브레인이 네. 움직여야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네. 만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소통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혼자 있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게. 네.
그렇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심리 상담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걸 느낀 적은 언제신지 궁금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되게 마음에서 저도 이민 생활을 하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가정을 이끄는 이민자로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왔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 직전에 저를 찾아오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데 제발 직전에 오지 마시고 미리 오시면 좋겠지만요. 그쵸. 어쨌든 직전에 오시기라도 하면 네. 맞아요. 네, 직전에 오셔서라도 이분들이 다시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셔서 네. 이 가정을 다시 꾸려나가고 다시 행복해지는 걸 볼 때 가장 보람이 있고요. 네. 또 자녀들도 부모가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죄책감과 불안에 휩싸이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왜냐하면 부부가 헤어지려고 할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고 과정을 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다 보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들의 또 꿈을 찾아서 가고 또 이 잠재력을 펼쳐가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다시 볼 때 아마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부부 문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부부 문제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갈등이 있는 부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들의 갈등에 들여다보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솔루션을 찾아라 하면 그쵸. 사실 이 한 가지가 모든 부부에게 해당할 수가 적용된다는 없죠. 네. 보장을 못하지만 네. 그래도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부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소통의 부재, 대화를 하지 않거나 그렇죠. 할 줄 모르거나 네. 그리고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네. 제발 대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네. 소통을 하시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네. 대화가 그럼 끊어져서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죠.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이분들이 두 분 다 한국 분이어도 랭귀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같은 나라 말을 쓰면서도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몰라요. 각각 동문서답을 하고 각각 동상이몽을 하고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데 그래서 정말 차근차근히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두어야 되는지. 할지 상대가 말하면 어떤 표정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부터 가르쳐서 이 대화의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등이 있는 부부들의 가장 큰 공통점 두 개를 꼽으라면 소통의 네. 부재 또는 대화 방법을 모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사랑의 언어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서요. 네. 부인은 이제 음식을 해주는 걸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네. 표현을 하지만 남편은 부인의 이 사랑의 표현, 여보 정말 수고했어. 말로 듣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이 인정하는 말을 듣고 네, 싶은 네. 남편들도 있고 네. 어쩌면 터치를 통해서 네. 이렇게 손잡아주고 네. 아내의 이 도닥거림이 필요한 남편들도 있고 네. 또 남편들은 진짜 이렇게 그 먼슬리 책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정말 수고 그쵸. 많아요. 이 도닥거리는 이 용기도 따뜻한 주고 말 한마디 네. 격려도 주고. 예. 이렇게 서로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면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가 지금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부부들이 오잖아요. 그 네. 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의도 있나요? 예비 부부들이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사회에 투어를 하면서 Five Love Language 네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한인 로컬 그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네네.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 것이 부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참 중요하다. 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젊은 부부들이 이 사랑의 언어를 좀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예비 부부들이 상담을 받으러도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뭐 한 그 10세션, 12세션 네. 안에 네. 서로를 알아가고 네. 서로의 성격을 함께 맞춰보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을 꿈꾸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맞춰가는 네. 이런 예비 상담, 커플 상담이 있고 네. 또 부부의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 정신 건강 마음 지킴 워크숍도 있고요. 네. 또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부부의 대화 방법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이 봄, 가을로 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실을 또 열고 있는데 거기에 예비 부부들 또는 예비 부모들도 많이 참석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워크숍들이 도움이 참 많이 될 네. 거다라는 문제가 생각을 터지기 합니다. 전에 네. 미리 예방 주사 맞듯이 이런 네.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금 더 좀 원활하게 예.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한 가지 궁금한 건 자신의 어떤 건강, 정신 건강이나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트레스 많지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케이스를 보면서 네.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면은 아마 이 일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마 그 천성적으로 저를 네. 포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진심인 관심이나 애정이 있어서 네. 이 한 케이스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네. 이 보람과 에너지를 오히려 더 얻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당연히 건강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요. 아침에는 걷고 네네. 저녁에는 뭐 탁구나 또 시즌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네. 또 친교. 네, 네. 친교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얘기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